지난 8월 24일 기아 레이 EV, 기아 레이의 전기차죠. 드디어 8월 말에 이제 사전 계약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에 처음 나왔던 1세대 레이 EV는 139km를 주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기차인데 주행거리가 왜 이리 짧지?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기대를 했다가 기대치를 벗어났죠. 그 당시에 판매 가격이 4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구입하기보다는 뭐 관공서 위주로 해서 이제 구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길에 돌아다니는 레이 EV 초기형 모델은 거의 보시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2023년도에 새로운 기아 레이 EV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의 이제 이목을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레이 EV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징을 잠깐 보면 이전에 지금 출시되었던 기아 레이 신형 있죠. 그 모델이랑 거의 똑같아요. 이쪽이 지금 이제 레이 신형 모델이고 이쪽이 이제 EV 모델인데 앞모습만 보면 거의 뭐 구분간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스타일로 좀 돼 있죠. 요게 지금 가솔린 모델, 요게 EV 모델입니다. 보시면 앞부분 그릴만 이렇게 충전구가 있는 요것만 좀 차이가 있고 뭐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충전구가 보통 사이드 쪽이나 뒤쪽에 이렇게 있는데 얘는 정중앙에 기아 로고의 뒤쪽에 이렇게 충전을 할 수가 있게 돼 있네요. 레이 전용 14인치 알로이 힐 모델인데 굉장히 전기차스러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모습 보면은 밑에 쪽에 EV 모델은 이제 배터리가 위치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불룩하게 좀 나와 있는데 뒷모습만 보게 되면은 차이를 좀 느끼기가 힘듭니다. 번호판 외에는. 실내 부분이 이제 가솔린 모델은 5인승, EV 모델은 4인승으로 출시가 되고 있어요. 가솔린 모델은 이제 4.2인치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EV 모델은 10.25인치 조금 더 큰 그래픽이 좀 많이 가미가 된 그런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좀 큰 변화가 가솔린 모델에는 기어박스가 변속 레버가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레이 EV는 EV9에 처음으로 선보였던 시동 버튼이 들어가 있는 컬럼 타입의 전자식 변속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변속 레버는 빼버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 게 지금 기존 가솔린 모델, 밑에 게 EV의 공족인데 뭐 이렇게 딱 보더라도 변속기가 빠지고 더 심플하게 세련되게 모양이 좀 바뀌었죠. 변속기가 컬럼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가운데 이제 수납 공간을 크게 하나 자리 잡을 수 있게 됐죠. 패들 시프트 모델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EV 모델은 패들 시프트로 회생 제동 레벨을 조절하면서 아이패들 할 수가 있죠. EV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풀 플랫 폴딩이 가능해요. EV 모델은 이제 공조 장치랑 오디오 장치를 장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모드가 적용이 돼가지고 전기차의 장점을 이제 극대화시킨 매연 없이 시원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운전석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인승 모델과 1인승 밴 모델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혼자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좀 적합할 것 같아요. 레이 전기차는 여기 보시는 스모크 블루가 이제 메인 색상이고 6종류의 외장 색상이 들어갑니다. 라이트 그레이 두 종류의 이제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모터는 64.3kW 그러니까 한 87마력 정도 최대 토크 15kg/m의 성능이 나오는데 그러면 가솔린이 76마력이고 토크가 9.7이니까 가솔린 대비 10마력 5토크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얘는 35.2kWc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LEP 리튬 인산철이라는 이 배터리가 LCM에 비해서 안전성은 더 뛰어나고 단가가 좀 저렴한 편이라서 아마 레이에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성능 개선을 통해서 LEP 배터리로도 충분한 주행 거리를 보여주고 있고 해서 장점인 안정성도 더 부각이 되고 소형 차들에는 들어가고 있는 추세 같아요. 레이가 복합이 205km, 도심에서는 233km까지 이제 주행이 가능한 모델인데 참고로 미니쿠퍼 일렉트릭이 주행 거리가 150km에 근데 가격이 이제 4,560만 원대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푸조 E208이 280km를 주행하고 4,900부터 시작을 하고 쉐보레 볼트 EV가 414km 주행을 하고 4,430만원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코나 일렉트릭이 350km대에서 4,450만원 가격만 그냥 놓고 보면은 1,000만원 정도 더 싸면서 한 100km, 150km는 좀 주행이 안 되는
이런 성능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의 경우에는 150kW 급속 충전을 할 때는 10%에서 80%까지 40분 만에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7kW 완속을 할 때는 6시간에 10%에서 100%까지 걸쳐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가격표에 나와 있는 기아 레이 EV 가격이 트림이 두 가지밖에요. 라이트 트림이 2,775만원, 에어 트림이 2,955만원. 가솔린에 비하면 뭐 최저 스탠다드급이 1,390만원이고 그래비티가 1,815만원이니까 기본 모델은 1,380만원 정도, 고급 모델은 1,1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2인승 벤 모델 같은 경우도 라이트 트림이 2,745만원, 그 다음에 에어 모델이 2,795만원. 이것도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그 정도 급으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인승 벤도 라이트는 2,735만원부터 에어는 고급형은 2,780만원. 뭐 거진 그 비슷한 가격대로 차이가 납니다. 배터리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적용을 하면 2천만원대 초중반 가격대로 이제 맞춰질 수가 있어요. 요게 4인승 풀옵션으로 만약에 가격을 보면 에어트림이 2,995만원에 요 옵션을 한번 쭉 다 넣어 보겠습니다. 3,120만원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라이트 모델도 2,775만원에 그래서 드라이브 와이저, 그 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저 2까지 하면은 2,870만원이 되네요. 기본형에 옵션 조금 넣은 거랑 이제 풀옵션으로 했을 때는 한 95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전기차 모델에서는. 고급 모델이 3,12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까지 이제 합한다면은 2천만원 초반대 정도로 가격이 형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아레이 EV 보조금이 서울 기준으로 이제 국고 보조금은 500만원, 지자체 보조금이 한 150만원이니까 대략 한 650만원이 나오죠. 1,000만원대, 2,000만원대 이렇게 또 구입을 할 수가 있겠죠. 뭐 풀옵션으로 가면은 한 2,400, 500 정도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옵션을 좀 뭐 줄이거나 뭐 기본 모델에서 이렇게 추가를 하신다면은 1,000만원 후반, 2,000만원 초반 요 정도 선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이 트럭 전기차들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충전하기가 좀 많이 불편하다는 점. 고속도로 휴게소 가더라도 트럭 전기차들이 차지를 많이 하고 있고 이래서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집이나 직장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고 뭐 가까운데 움직이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다양한 전기차들이 좀 출시가 돼서 더 재밌는 카라이프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